구매대행 상품 등록하시려면 이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작년 하반기에 마켓 정책들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정책들을 모르고 상품 등록을 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품이 정지가 되거나 또는 상품을 1000개, 10,000개에 올려도 상품이 노출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바뀐 정책들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프고 복잡했는데요. 25년 최신 버전으로 상품 등록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켓 정책 두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마트 스토어 모음전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쿠팡 옵션 노출 제한 정책입니다. 스마트 스토어 모음전 정책은요, 이렇게 고객센터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고객센터에서 클링 프로그램, 그리고 여기 상품명 표기 기준 위반 모음전 상품이라고 눌러주시면 어떤 정책인지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복잡하니까 나중에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어떤 정책인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품이 나오면 고객 입장에서는 무선이고 파란 색깔의 전동 가위가 상품명에도 무선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29,500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을 클릭하고 들어갔는데 이 상품은 그렇지 않지만 알고 보니 29,500원인데 옵션을 선택을 하면 이게 아니라 뭐 배터리가 29,500원이라든지 내가 알고 들어왔던 그 정보와 첫 번째 옵션의 정보가 다른 경우를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옵션을 예시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무선 전동 가위 배터리 1개 구성이고 2번이 무선 전동 가위 배터리 2개 구성입니다. 그리고 3번이 만약 무선 전동 가위 1개 세트 구성이라고 했을 때 29,500원이고 이게 35,000원이고 이게 45,000원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옵션은 이거죠. 그러면 배터리 1개 구성인 상품 이미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옵션명에도 무선이라고 들어가야 되고 유선이라는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일치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가격인 최저 29,500원 이 가격이 아니고 35,000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명을 구성한다면 상품명은 무선 전동 가위 배터리 1개라는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대표 이미지도 배터리 1개 구성 이미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표 가격도 35,000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중에 한 가지 정보라도 나머지 옵션에 해당되는 정보가 들어갔을 때에는 이 모음전 정책을 위반한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클린 위반 시스템에 적발되면 페널티가 주어지게 되고 상품 정지나 마켓 판매 정지 같은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데 우리 초보가 상품을 등록을 할 때 어떻게 이 부분을 위반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요. 이 윈들리에서 상품 등록할 때 기능 한 가지만 켜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예시 상품을 수집을 해봤는데요. 자, 업로드 설정에서 스마트 스토어 모음전 정책 적용 이 부분을 기능을 켜주시기만 하시면 첫 번째 옵션 명이 상품명 뒤에 붙고요. 그리고 판매가 탭에서 옵션가 기준으로 선택한 이 옵션을 첫 번째로 순서를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썸네일 이미지도 이 옵션에 해당되는 이 이미지를 썸네일 이미지로 설정을 해줌으로써 모음전 정책을 위반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배치를 시켜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윈들리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모음전 정책을 켜가지고 해주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이 옵션명이 상품명 뒤에 붙기 때문에 상품명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옵션명의 특수문자 또는 띄어쓰기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셔서 수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옵션 이미지가 대표 이미지가 되기 때문에 대표 이미지에 맞게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AI 옵션명 다듬기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주는 편이고요. 이렇게 좀 상품명에 넣기 좋은 그런 단어들로 구성을 해주고 띄어쓰기도 해주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품명 뒤에 이렇게 옵션명이 뒤에 붙는데요. 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50자 이내로 하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상품명도 조금 짧게 수정을 해주시는데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 옵션명이 붙어서 총 46자 정도로 이렇게 맞춰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명을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스마트 스토어 정책은 위반하지 않고 잘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쿠팡 옵션 노출 제한 정책인데요. 쿠팡이 되게 희한한 걸 만들어 놨어요. 쿠팡에서 보시면 제가 테스트로 올려놓은 상품들인데 이렇게 노출 제한이라고 뜨는 상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경우냐면, 자, 이 상품을 수정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 옵션 부분에 이렇게 빨갛게 되어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단위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개나 한 세트와 같이 쿠팡이 정해놓은 옵션명으로만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등록한 옵션명은 배터리 1개 표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옵션명으로 맞춰주지 않아서 노출 제한이 걸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등록을 하셔야 되냐면, 여기에 맞게끔 한 세트나 한 개 또는 뭐 두 세트 2개와 같이 숫자와 세트 개로 이루어진 옵션명이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윈들리로 들어갔을 때 저 옵션명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업로드 설정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량으로 되어 있고 필수 입력 단위라는 회색깔 글자가 있어요. 자, 이런 필수 입력 단위라는 글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필수 입력 단위라는 글자가 있으면 물음표에 마우스를 올려서 어떤 단위로 끝나야 되고 어떤 형식으로 등록이 되어야 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옵션에 가셔서 아래쪽에 옵션 그룹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그룹명에는 여기에 있는 이 단어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수량, 그리고 여기에는 한 개나 한 세트와 같이 숫자와 단위로 이루어진 옵션명을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배터리 한 세트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숫자와 단위 이렇게 끝나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업로드 설정에 수량, 저희가 아까 만든 그룹이죠. 요거를 매칭시켜주면 여기에 오류가 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위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조금 주의하실 점은 그룹을 추가 생성하면 옵션이 재구성되기 때문에 원가, 기준 옵션을 확인해야 한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그룹을 이렇게 저희가 추가로 생성을 하면, 자, 이 옵션들이 다시 재구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세트라는 수량이 생기면서 다시 재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옵션과 기준을 다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원가까지 다 바뀌어 버리거든요. 옵션을 여러 가지를 추가하시면 이렇게 배터리 구성과 수량 구성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기게 되면서 원가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자, 그룹을 추가할 때 상품 구매에 있어 정보를 왜곡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개나 한 세트, 이게 한 세트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이 상품 정보를 해치는, 그러니까 한 세트가 아닌데 한 세트라고 넣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당연히 넣으시면 안 되겠죠. 구매자 입장에서 뭔가 정보에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은 뭐 옵션을 조금 정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쿠팡을 끄고 따로 등록을 하시는 방법을 좀 생각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따로 등록하실 때는 상품 복제라는 기능이 있으니까요. 나머지 마켓들 다 업로드 하시고 그 다음에 쿠팡만 켜서 쿠팡에 맞는 정보로 등록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마켓 정책에 맞춘 상품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다음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켓 정책에 맞춰서 어떻게 상품 등록을 하는지 알려드리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상품 등록 방법에 따라서도 매출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최근에 상품을 많이 등록했는데 매출이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이 마켓 정책에 맞춘 상품 등록 방법도 중요하고요. 상품명 짓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상품명을 작성하는데 감이 없어가지고 특수 문자도 들어가고 띄어쓰기도 2번 들어가고 또 이 상품에 맞지 않는 그런 키워드들도 굉장히 많이 넣어서 등록했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상품 소싱과 등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른 셀러들이 작성해 놓은 상품명도 많이 보게 되고 그걸 보다 보니까 감이 또 생기게 되더라고요. 지금 하시는 분들도 좀 뻔한 얘기로 들리실 수 있지만 상품명을 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메인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고요. 다른 셀러들이 어떻게 상품명을 작성을 했는지, 그리고 단어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많이 보시다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상품명을 좀 지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상품명에 적합하지 않는 키워드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쁜 카페 추천. 이런 키워드들은 정보성 키워드지 쇼핑성 키워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이런 감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다른 셀러들의 상품명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운영하던 소그룹 코칭 재오픈 문의가 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고 조금 더 업데이트해서 오픈을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에는 아무래도 오픈이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제가 정해지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